자, 얘를 1, 2, 3, 4, 5, 6번 순서로 이 타임라인에 올리고 싶어요. 자, 복습입니다. 솔트, 즉 오름차순, 내림차순이에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은 두 개의 패널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얘예요. 프로젝트 패널. 프로젝트 패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일 관리하듯이 폴더에 너 1번대로 1번, 2번 가나다 순, 뭐 1, 2, 3, 4, A, B, C, D 이 순서예요. 파일에 들어오는 이 정렬되어 있는 순서예요. 이 친구와 얘를 혼동되시면 안 되세요. 절대 얘가 정렬이 됐다고 해서 내가 이걸 1, 2, 3, 4, 5, 6이니까 그대로 이쪽에 올리게 되면 1, 2, 3, 4, 5, 6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파일의 정렬. 얘는 파일의 정렬.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시간의 정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정렬.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다 순으로 엑셀 같은 거 다루실 때, 표 같은 거 하실 때, 뭐, 지역부터 나와, 뭐, 니은, 그 다음에 뭐, 1, 2, 3, 4부터 나와, A, B, C부터 나와, 일반적인 정렬, 솔트, 오른차순, 내림차순. 얘가 여기에요. 파일에 관련된 거. 근데 얘는 시간의 정렬이란 말이에요. 시간의 정렬. 그러니까 시간의 정렬은 반드시 타임라인에서 하는 건 정렬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아이콘 뷰가 타임라인의 정렬입니다. 요 아이콘 뷰가. 그러니까 프로젝트 패널에서는요 1, 2, 3, 4라고 이렇게 숫자를 써주시게 되게 되면 그냥 정렬해서 들어와요. 지금처럼 1, 2, 3, 4, 5, 6. 그런데 이쪽으로 타임라인은 무작위로 얘가 뿌려버리거든요. 무작위로. 그래서 항상 이 타임라인의 정렬은 여기서 하셔야 돼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콘 뷰로 갈게요. 아이콘 뷰로 가셔서 시선 여기 두셔요. 줄 3개짜리. 줄 3개짜리. 지금 여기 비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2026 버전까지도 예전부터 처음으로 이 정렬 기능이 나온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 2026 버전까지도 이 정렬은 아이콘 뷰예요. 그래서 아이콘 뷰 클릭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만 6개. 영상만 6개 선택하셔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하단에 줄 3개짜리 긴 줄부터 작은 줄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얘가 이제 정렬이에요. 그러면 name으로. 저 좌클릭, name. name.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은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셨어요. 그럼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 아시는 거거든요. 오전에 찍었고, 점심에 찍었고, 오후에 찍었고, 저녁에 찍었고, 밤에 찍으셨다. 그러면 그 순서는 아시는 거니까 파일명을 바꾸실 거란 말이죠. 보통은 날짜 순과 파일의 개수, 그 다음에 이상한 뭐 A, B, C, D 뭐 영어 글자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한글 이름으로 바꾸실 거란 말이에요. 뭐 식사하시는 장면이랄지, 운전 중이랄지, 대화하는 장면이랄지, 커피 마시는 장면이랄지, 이렇게 한글 이름 할 때 1, 2, 3, 4, 5, 6, 7, 8 붙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1번, 지금 정렬, 쉬워요. 2번, 파일의 개수. 즉, 내가 사용할 개수가 카운팅을 하면서, 12개. 그럼 12개가 있는지 확인. 그러면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순서, 나열.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파일 이름을 하실 때 꼭요,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시는 것이 유리하셔요. 그러면 이 번호가 있다는 전제 하에 네임이에요. 네임. 네임 클릭.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되죠? 순서대로. 번호 순서. 그러니까 이 정렬은 숫자가 먼저, 그 다음에 알파벳,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가장 먼저니까 숫자를 카운팅 이렇게 이름할 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는 이제 정렬이 됐고 타임라인에 올라갔을 때 간혹 가다가, 늘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정렬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타임라인에. 그래서 100% 확실하게 하시려면 여기 빈 곳 좌클릭, 그 다음에 얘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1번이 첫 번째야. 그 다음에 Shift 눌러주시고 6번이요. 그러니까 1, 2, 3, 4, 5, 6번 순서야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V1으로 비디오 1번이요. 원화 표시. 그러면 100% 얘는 1, 2, 3, 4, 5, 6, 7, 8
이런 순서로 이제 되시는 거예요. 이게 솔트. 정렬이요. 그럼 정렬이 되셨다고 하면 다시 리스트 뷰. 우리 항상 이렇게 수업 받으시는 대로. 수업 받으시는 대로. 그럼 얘는 이제 이미지니까, 이미지 6개 선택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하단 폴더 있죠? 이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그냥 영상이라고 쓸까요? 영상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셔서 이쪽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미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뭐 텐션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자막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렇죠? 지금 사운드를 대부분 시각을 먼저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같은 걸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트랙은요,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 일단 락을 걸어 놓습니다. 일단 락을 걸어 놔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예요. 트랙의 순서. 그러면 동영상에 관련되어 있는 사운드가 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V1에 들어갔으면 오디오도 A1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비디오도 2번 트랙을 사용했으면 오디오도 2번 트랙 A2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 이후 남은 트랙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희 이제 A2부터 A4까지 남았으니까 얘네들 가지고 이제 오늘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트랙에는 뭐 넣을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 두 번째가 나레이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레이션. 그러면 AI를 생성하든 내가 녹음을 하시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AI 사이트에서도 물어봐요. 전체 6개의 자막의 나레이션이 있으면 하나의 클립으로 다운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씩 낱개로 다운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녹음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하시는 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뭐 하나씩 끊어서 녹음하신다든지 2개씩 끊어서 녹음하신다든지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권장하는 건 자막에 맞추시는 거예요. 영상에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자막에 맞추시는 거예요. 자막에. 그래서 자막 수업도 잠깐 할까요? 자막 수업도. 자, 메모장 드리겠습니다. 아니, 글자 자체를 드릴게요. 우리 단톡방에 글자 자체를 드릴게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딱 다운받으실 필요 없이. 나레이션은 자막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대로 대부분 읽어줘요. 그런데 이제 뭐 방송사에서는 그 진행되는 모든 글자가 자막으로 안 되는 거니까 사운드는 그대로 그냥 동영상 사운드를 쓰고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중요한 장면만 조금 기본 자막으로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특별한 단어랄지 아니면 뭐 의서와 의태 같은 내용을 애니 자막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요대로요. 자막에 있는 그대로 나레이션이 돼 있다는 형태를 구성하겠습니다. 자, 자막이에요. 그러면 자막 작업하겠습니다. 에센셜 그래픽. 에센셜 그래픽. 그 다음에 에디트예요. 에디트. 그 다음에 여기 생성 아이콘 클릭. 자, 컬러 그래딩까지 끝나면 좀 작은 주제로 전체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막은 반드시 세이프 버전 켜야 되죠. 자막은 반드시 세이프 버전, 안전한 곳이요. 세이프 버전 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생성 아이콘입니다. 여기에요. 자, 클릭. 텍스트. 그러면 뉴 텍스트가 나오면 이 오른쪽 더미 글자 나왔죠? 그러면 바로 우리 약속되어 있네요. 스크롤바 밑으로 내리셔서 가운데 정렬부터 설정하실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가운데 정렬부터 설정하실 것. 가운데 정렬이요. 근데 글자 크기 한 60 줄까요? 글자 크기 60 정도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 자막은 가는 서체나 굵은 서체보다는 중간 굵기 하나를 선택합니다. 중간 굵기.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이죠. 형식이에요. 지상파 스타일로 할까요?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 하셨고, 그 다음에 서체 크기 60 정도 하셨고, 그 다음에 중간 굵기에 서체 하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롤바 밑으로 내리시게 되게 되면, 이제 어두운 화면이든지 밝은 화면이든지 내 글자가 잘 보이게끔. 그래서 여기에 지상파 스타일은 여기 스트로크 이용하는 거죠. 여기 스트로크요. 그러면 글자가 흰색이면 이 스트로크는 검정이에요. 자, 스트로크 체크, 검정. 굵기는요, 한 6 정도 줄까요? 한 6 정도 주겠습니다. 잘 보이시게끔 한 6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내리면서 쉬프트요. 그래서 큰 사각형과 작은 사각형 사이, 큰 사각형과 작은 사각형 사이. 그리고 이제 한 영상당 하나의 자막이죠. 그래서 트리밍. 이때 이제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컷해야 되죠. 자막바만큼만 레이저 툴. 요거 면도칼. 자막바만큼만 레이저 툴. 레이저 툴 클릭. 그 다음에 1번 영상의 자막, 2번 영상의 자막, 3번 영상의 자막 클릭이요. 자막바를 클릭하시면 되셔요. 면도칼로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자르셨으면 이동 툴로 반드시 가셔야 되죠. 자, 1번부터 내용 바꿀까요? 1번부터 이 뉴 텍스트 첫 번째 클립이요. 더블 클릭하면 텍스트가 자동으로 나오죠. 텍스트 패널이 이 자막 클립, 글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텍스트 패널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 텍스트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이요. 1번 마늘은 도톰하게 편 썰어 주세요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요. 2번도 마찬가지. 편에 올리고요. 3번도 마찬가지. 열기요. 4번도 마찬가지. 태우요. 5번 마찬가지 올리브입니다. 6번이요. 그럼 이제 자막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세요.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자막과 나레이션은 일반적인 영상이에요. 일반적인 영상, 방송국 말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자막 작업한 부분을 내가 나레이션으로 읽어줄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요. 내가 직접 녹음을 나레이션 하겠다. 아니면 AI 사이트를 이용하겠다. 일반적인 부분에서 비중은 AI 사이트를 이용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그래서 사운드 수업만 하면 제가 모니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들과 눈빛을 안 맞추려고 죄송스러워서. 지금 이걸 제가 시연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마이크 장착이 안 됐거든요. 자, 이제 내가 직접 나레이션을 읽을 거야. 그러시면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흰색이라고 가정할게요. 흰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에서 사운드가 이렇게 아무 사운드예요. 지금 배경음악 저 선택했어요. 사운드가 있어야
인식되는 사운드가 뭔가 있어야 이 부분, 얘가 들어오거든요. 표시가 되거든요. 사운드 하나를 선택을 해야. 그래서 배경음악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사용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어디에다가 해야 되냐면, 그래서 락을 해주십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작업이 끝난 친구는 비디오 트랙이든지 오디오 트랙이든지 락을 걸어주십시오 해요. 그러면 만약에 락을 안 걸죠. 그러면 얘가 기본이 A1 트랙을 사용하게끔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첫 번째 마이크 이 아이콘을 클릭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나레이션을 해요. 그러면 동영상에 있는 소리를 그냥 덮어 씌우는 거죠. 내 소리를. 그럼 큰일 나시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요. 꼭 락을 걸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안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A1 락 걸었죠. 그러면 A1 트랙을 사용 못하니까 얘가 어디다 제가 이 녹음 파일을 있는 이 클립을 녹음할까요? 모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A1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A2부터 할 거니까 A2를 클릭하는 거예요. 이 트랙에다가 녹음 클립을 너가 생성해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V1이 됐든 A1이 됐든 얘는 사용하는 트랙을 지시하는 거예요. 프리미한테. 그러니까 지금 오디오 2번 트랙에 있죠. 그러니까 오디오 2번 트랙에다가 네가 생성해줘. 이 뜻입니다. 또는 나는 여기다가 뭐 다른 배경음악을 먼저 넣을 거니까 배경음악을 넣을 거니까 너는 오디오 3번 트랙에다가 녹음 파일 해줘. 그러면 3번 트랙에 이제 우리가 녹음을 시작하시게 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왼쪽은 사용하는 트랙을 프리미한테 알려준다. 제가 A2를 사용한다고 하고 여기다 해놨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로 때워서. 자, 얘가 이제 흰색입니다. 그러면 흰색을 클릭하시게 되게 되면 흰색 클릭이요. 그러면 여기에 영상 부분에 3, 2,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가 나오고요. 1이 나와요. 숫자 1이 나와요. 그리고 레코딩이라고 나와요. 3, 2, 1, 레코딩. 지가 카운팅을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레코딩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이제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레이션을 읽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전체를 다 읽을 거야. 나레이션 할 거야. 이 방식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세 개 됐든 끊어서 나레이션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하거나 끊어서 하거나 스페이스바를 이용합니다. 영상도 재생하다가 스페이스바 하면 멈추잖아요. 그렇죠? 재생이 멈추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나레이션, 레코딩에서 나레이션을 하게 되게 되면 인디케이트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전체 나레이션 하겠다 그러면 끝까지 이제 쭉 읽어주시는 거예요. 쭉 읽어주시고 이제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시면 여기에 오디오 파일 클립이 이렇게 생겨요. 네, 나레이션 한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생깁니다. 이 타임라인에서도 오디오 클립이 생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오디오 클립이 스스로 생겨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생성되는 건 프리미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나레이션의 시간만 맞게끔 몇 번 연습하시고 맞네 그러면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문 성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인물을 프린트해서 읽어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인디케이트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요. 왜냐면 진행된 상황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냥 원고만 보고 읽어주면 대부분 짧거나 길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디케이트와 진행된 상황과 자 1번이에요.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같이 시선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두 개를. 근데 내가 지금 마늘을 도톰하게 편 썰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너무 빠른 것을 느끼시는 거거든요. 나레이션 하실 때. 그러면 이 부분 남은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거니까 조금 읽으시다가 마늘은 도톰하게 근데 여기 있어요.
이제 남은 거 편 썰어주세요거든요. 그러면 편 썰어주세요 조금 늦게 또 읽으신단 말이에요. 전문성은 아니다 보니까. 이럴 때 이 음량은 상관이 없는데 이 빠르기가 좀 달라지셔요. 그래서 같은 패턴으로 읽어주시고 그 편집한다는 해가시면 돼요. 길면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묵은 부분은 지워버리고 짧으면 이거 또 잘라서 사이사이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롱테이크를 녹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사이트도 마찬가지 낮게 자막 파일로 다운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음할 때도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이렇게 끊어요. 그러면 나는 두 개를 끊겠다. 그러면 마늘은 도톰하게 편 썰어주세요 까지 어느 정도 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이제 멈춰요. 녹음을 멈춰요. 그러면 요 파일만 이만큼 파일만 생기고 또 여기에 이만한 파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확인하시고 또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스페이스 여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 마이크 아이콘을 누르시면 3, 2, 1 레코딩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레이션을 녹음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 추세는 뭐냐면 영상에 자막 길이만큼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막 하나씩 읽어주시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배경음악이랄지 동영상의 사운드랄지 여기에 나레이션도 맞추겠다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강조안이라고 열기가 올라오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파일로 한다는 거거든요. 말로 때울 수는 없으니 자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나레이션이 돼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컨트롤 I 한 수준 위로 올라가 보시면 감바스 오디오라고 보이시나요? 더블 클릭. 그러면 감바스 오디오 파일이 두 개가 있어요. 두 종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막 하나씩 낮게 녹음하신 거. 끊어서 녹음하신 거. 그 다음에 이 나레이션을 한꺼번에 영상 전체 자막을 한꺼번에 하신 거. 우리는 나레이션 1에서 6번 MP4 제일 밑에 거 보이시나요? 이게 롱테이크로 나레이션 하신 거거든요. 얘부터 가져오겠습니다. 자, 선택 열기. 얘를 오디오 2번 트랙으로 가져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보셔요. 처음에는 아주 정밀하게 지금 녹음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자, 세 번째 보셔요. 밀리죠. 3번 넘어가서 4번까지 지금 나레이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빨라진다는 거죠. 소리가 밀렸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 두 개는 뭐 컷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나레이션 하는데 압박감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롱테이크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녹음하시는 것은 유리한 건 뭐냐면, 내가 한번 톤을 딱 잡으셨어요. 그러면 그 톤을 쭉 유지하시는 것이 편리하셔요. 일단 끊었다가 하시게 되게 되면 아까 그 전에 잡았던 톤을 또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한꺼번에 쭉 녹음을 하시게 되면 그 톤이 일정 시간 유지가 되는 거죠. 다만 속도가 빠르거나 느린 형태가 이제 발생을 하지만 근데 어지간하면 끊어서 볼륨은 좀 높은 거는 낮추면 되는 거고 낮은 거 높여주면 되는 건단 말이죠. 근데 이 편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나레이션의 형태는 길게 녹음할 것인지 짧게 녹음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길게 녹음했어. 근데 안 맞아요. 자, 들어보세요. 이것도 싱크 안 맞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마늘 도톰하게 편 썰어주세요. 두 번째, 팬에 올리브유 한 컵을 넣어주세요. 세 번째, 열기가 올라오면 마늘을 넣어주세요. 네 번째, 마늘 겉이 익었으면 새우와 문어 맞죠? 자막과
그거 편집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와 밥을 섞어줍니다. 여섯 번째, 파슬리를 솔솔 뿌려주면 맛있는 감바스 맛.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영상은 끝났는데 나레이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편집은 타임라인에서 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얘가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공백을 없앨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백을 남겨둘 때도 있는 거고요. 왜? 타임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상은 공백이 있으면 절대 안 되죠. 근데 나레이션은 내가 1번 읽었어? 바로 2번이 나오는 거니까 2번 공백 없이 할 때도 있고요. 약간 텀을 두고 영상이 긴 친구와 짧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 약간의 공백을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동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델리트를 누를 때도 있고 공백, 그 다음에 X를 누를 때도 있고 공백 없이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 친구 편집은 자 이거 지우셔요. A2 자 델키 나레이션을 편집할 일이 있으시면 나레이션 이 친구 더블 클릭 소스 모니터 패널에서 편집하셔요. 이게 효율적입니다. 이게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편집 방법에서 예외로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방금 하셨던 이 자막바 이거는 요걸로 잘라주십시오 했죠. 그죠? 이게 효율적이니까 더 빠르니까. 그 다음에 얘 두 번째예요. 얘도 마찬가지. 타임라인에서 하시지 마시고 여기 소스 모니터 패널에서 하셔요. 소스 모니터. 왜냐면 너무 쉽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첫 번째부터는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편집 어떻게 해요? in.i in.i 그 다음에 플레이 돼요. 이만큼. 지금 수평선은 이 수평선은 의미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약간 여유있게 이 친구가 약간 여유있게요. 이 정도 약간 여유있게 하시고 아웃점 5 아웃점에 5 편집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운드만 있죠. 그러니까 사운드 여기가 오디오만 가져오겠다, 영상만 가져오겠다, 오디오만 가져오겠다의 표시예요. 이 친구. 그러니까 오른쪽이 파형이니까 오른쪽에다 대고요. 손바닥으로 변하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A2의 첫 번째 영상에다 요 밑에 A2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타임라인에서 하신 것보다는. 그 다음에 플레이헤드보다는 오디오의 편집은요, 요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 잡으시는 게 편하셔요. 여기는 오각형이 좀 좁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상점 잡은단 말이죠. 여기 이 파란색 라인 보이시나요? 그럼 빠르게 나오시죠.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나 이만큼 약간 묵음이 시작되는 부분만큼 안전하게 소리가 잘리지 않게끔 인점 아웃점 인점 아웃점이요. 그리고 이 친구 또 비디오 2번 트랙 아니 오디오 2번 트랙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3번도요 인점 아웃점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훨씬 빨라요.
이게 빨라요. 그러면 지금 싱크는 맞거든요.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지금 나레이션과 이 자막의 유형이에요. 자, 이제 소리 들어보시면 세 번째, 열기가 올라오면 마늘을 넣어주세요. 네 번째, 약간 템포가 안 맞죠. 지금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친구를 조금 빨리 나와. 선택. 네 번째 선택. 저 같은 경우에요. 그 다음에 Alt 누르고 방향키 좌우로 클립을 1프레임씩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플레임에 적합한 이 나레이션이 어느 시점에서 들리면 좋겠다. 어느 시점에서 들리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미세 조정하셔야 돼요. 미세. 자, 6번, 뭐 이걸 해볼까요? 선택, Alt키 누르셔요. 지금 사운드 클립을 움직이겠다는 거거든요. 1프레임씩. 방향키 오른쪽. 너 이때쯤 나와. 또는 왼쪽쯤 나와. 소리를 들으시면서. 소리를 들으시면서. 첫 번째, 마늘은 꼼꼼하게 편썰어 주세요. 두 번째, 팬에 올리브유 한 컵을 넣어주세요. 세 번째, 열기가 올라오면 마늘을 넣어주세요. 자, 이제 여기 보십니다. 여러분들도 우측에. 여기 보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새우가 익으면 올리브와 방울 그러면 약간 노란색 라인 보이시죠? 얘가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의 색깔이 보이시죠? 그래프의 색상은 이렇게 올라가요. 녹색, 볼륨이 커질수록 노란색, 주황, 빨강. 이거거든요. 그냥 컬러로 구분해요. 컬러로. 주황까지. 약간 주황색과 빨간색의 경계선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볼륨의 가장 안전한 쪽은. 안전한 쪽. 근데 이 친구는요, 주황색 안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 녹색과, 녹색 계통이죠, 전부 다. 두 번째, 팬에 올리브유 한 컵을 넣어주세요. 세 번째, 열기가 올라오면 마늘을 넣어주세요. 네 번째, 마늘 겉이 익었으면 새우와 문어를 넣어주세요. 이, 다섯 번째, 새우가 익으면 올리브와 방울토마토를 넣어주세요. 여섯 번째, 파슬리를 솔솔 뿌려주면 맛있는 감바스 완성. 동영상 소리와 이 나레이션 소리가 주인공인데 얘네들이 좀 약하잖아요. 볼륨이 피치가 볼륨이 낮잖아요. 그럼 다른 친구도 더 낮아야 돼요. 더 낮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배경음악이 막 큰데 나레이션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묻혀버린다는 거죠. 배경음악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효과음이 강하게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나레이션의 그 짤막한 부분이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운드, 동영상 사운드와 나레이션 사운드는 주황색과 빨간색의 경계선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인데?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인데? 그래서입니다. 이 식사,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오른쪽 숫자, 얘가 최대가 0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이에요. 이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얘는 정수 없어요. 데시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소리의 데시벨은 플러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1, 2, 3, 4가 없고 최대 정수는 0이에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을 해요. 이 친구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자막 수업을 할 때 글자 크기는 30포인트에서 80포인트 사이에 좀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권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해보고 많은 형식으로 출력도 해보고 뭐 이어폰도 들어보고 스피커로 들어보고 뭐 굉장히 좋은 음향기로 들어보고 했더니 동영상과 나레이션은 마이너스 3에서 한 마이너스 5데시벨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얘는 동영상이에요. 또는 나레이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퀘스천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차피 0데시벨까지 있는데 왜 3데시벨 마이너스 하면 3데시벨 낮추는 거잖아요. 5라고 마이너스 5라고 하면 5데시벨 낮추는 거잖아요. 0으로 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돼요. 되는데 얘가 증폭을 해요. 영상으로 출력할 때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10데시벨, 20데시벨, 30데시벨이면 우리는 최고 소리가 30데시벨이니까 내 거 영상의 최대 소리는 30데시벨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해 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얘는 10, 20이라는 정보값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표현을 해줘야 돼서 최종적으로는 거짓말로 표현하면 30데시벨 정확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35데시벨, 36데시벨 이렇게 약간 증폭이 된단 말이에요. 영상으로. 그래서 헤드룸이라고 해요. 여유 공간을 두는 거예요. 증폭이 되니까. 그러니까 0데시벨 해도 상관없어요. 이 두 개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배경음악은 대부분 같이 넣거든요. 차라리 나레이션 없어도 되지만 배경음악이 없는 영상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시면 OST가 나오는 거죠. 뭐 1번 OST, 2번 OST 뭐 이렇게 C만 나오는 거잖아요. 배경음악이 분위기를 잡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두는 거예요. 약간의 여유. 그러면 얘가 3데시벨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데시벨이죠. 그러면요. 지금 우리 여기를 친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이 중요해요. 노란색이 중요하거든요. 형태. 지금 제가 엔터 쳐보면 노란색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 소리의 최대 볼륨이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쭉 읽어보시고 최대 볼륨, 전체 볼륨에서 최대 볼륨이에요. 그럼 6데시벨 정도를 치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6데시벨. 그러면 최대 볼륨이 마이너스 6데시벨이니까 마이너스 3 정도 잡는다고 하면 여유가 얼마 있어요? 3 있죠. 3. 근데 얘는 이제 볼륨 조절하실 때 개별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개별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와, 이 전체 트랙으로 하시겠습니까? 로 나눠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하는 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전체 트랙, 뭐 조금 낮대도 큰 소리가 마이너스 6데시벨이니까 내가 3데시벨 올릴 거야. 어느 트랙? A 2번 트랙. 이것을 오디오 클립 믹서에서 잡는 거예요. 오디오 클립 믹서. 그러면 여기에 트랙 번호가 이렇게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트랙 번호 있죠? 거기에 여기 숫자 보이시나요? 여기 숫자 파란색 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A2는 3dB 올려줘.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 이퀄라이저 요거 사각형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정도 올리시는 거죠. 그리고 한번 또 그래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6 안 쳤던 친구가 6 치죠? 세 번째, 열기가 올라오면 마늘을 넣어주세요. 네 번째, 마늘 겉이 익었으면 새우와 문어를 넣어주세요. 파란색 보이셨나요? 다섯 번째, 새우가 익으면 올리브와 방울토마토를 넣어주세요. 여섯 번째, 파슬리를 솔솔 뿌려주면 맛있는 감바스 완성.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보정에 속하는 거거든요. 사운드의 보정. 그러니까 보정 쪽을 프리미어에서, 아니 포토샵에서 말씀드렸을 때 완벽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면 이 하나만 완벽하다고 해서 이게 어울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 거 이미지 하나 보정했어요, 완벽하게. 근데 다른 이미지와 어울려야 된단 말이에요. 평균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사운드 클립 하나만 완벽하게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얘는 전체 트랙에 사운드가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거니까 약간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보완하는 거잖아요. 소리가 내가 마이너스 3dB까지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얘는 주인공이니까 얘가 최대 볼륨이 마이너스 6이니까 그럼 내가 3dB 전체적으로 올려줄게. 이런 정도. 이런 정도. 아니면 한 마이너스 4dB? 그러니까 한 4? 아까 3인데 4?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 한쪽이 조금 더 낮은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 마늘을 동동하게 썰어주세요. 두 번째, 팬에 올리브유 한 컵을 넣어주세요. 세 번째, 열기가 올라오면 마늘을 넣어주세요. 네 번째, 마늘 똑같네요. 볼륨이. 새우와 문어를 넣어주세요. 지금 얘가 아까 주황색 친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다른 것은 좀 괜찮은데 첫 번째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볼륨이. 아까는 지금 오디오 트리 믹서니까 전반적으로 3dB에 올라간 거고. 그러면 얘한테만 조금 이제 더 보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클립 단위로 가는 거거든요. 클립 단위는 첫 번째 선택하십니다. 나레이션, 마우스 우클릭, 오디오 게인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개별적인 거. 오디오 게인. 전체는 오디오 트랙 믹서를 사용하시는 거고, 개별적인 이제 사운드 클립을 이제 다루시겠다. 그럼 마우스 우클릭, 오디오 게인 찾으셨나요? 좌클릭해도 될까요? 볼륨 하나만 올리시겠습니다. 자, 좌클릭.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이요. 첫 번째 것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셔요. 그냥 첫 번째 것만. 첫 번째 것. 첫 번째 옵션 보이시나요? 그럼 너만 1dB 올려. 얘 클릭. 너만 1dB 올려. 1.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친구만 1dB 올려줘요. 그러면 오디오 사운드의 클립에 또 여기 FX 있죠? 그러면 나는 개별적으로 또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즉 오디오 게인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 스피드 듀레이션 했죠? 타임 리핑 했잖아요. 나만 속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클립이. 이거가 똑같이. 사운드 클립도 나만 좀 케어 받았어요. 오디오 게인으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노란색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손대지 않았던 부분이고, 요 친구만 좀 뭔가 수정을 한 거예요. 1dB 이제 올라간 거죠. 이런 형식입니다. 자, 저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 쉴게요.